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길게는 6월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명동금융센터의 김영재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완료됐다 모두 축하한다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뭐 유가에 또 반응이 있을 텐데 이 관련된 시장의 뭐 분위기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기사를 막판 기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전에 새벽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함에 따라서 이란 측에서 가만 좀 약간 이번에 MOU를 체결할 수, 네.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뭐 몇 시간 내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된지 안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 MOU 내용이 이제 60일간의 뭐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다음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해벽상 개시, 제재 완화 및 동결자산 해제였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시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냐에 가장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고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요. 네. 또 이거에 따라서 향후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공급망 정상화가 연말쯤에나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각국이 이제 비축유를 많이 소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축유를 빠르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에 담아왔던 비축유 양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요와 그러면 일반 수요가 있을 것이고 비축유를 채우는 수요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가 뭐 전면적으로 풀린다면 국제 유가는 좀 더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조금 또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MOU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물가 지수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률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미 국제 유가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뭐 미국의 CPI라든지 뭐 PCE 물가지수는 상승세는 이제 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유로 중앙은행이 지금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네, 맞아요. 또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는 관측에 한국은행 총재도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상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향후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금리와 관련된 재료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보실 것이 미국은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뉘앙스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번 주에 FOMC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금리가 인상을 하면 달러와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좀 재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를 유도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낮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금리 인상의 효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은 환율 하락보다 유동성 둔화라는 우려감을 시장에 더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제 유동성 둔화에 따른 OECD 경계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결국 중동 정쟁 리스크 완화는 단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인상은 이제 이 하반기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공격적인 추가 매수는 조금은 좀 고려를 다시 해보시는 네. 것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전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거의 지금은 미국과 이란 쪽에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 선물 가격도 4.6%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뭐 수출과 관련된 원유 이 봉쇄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듣고 왔고요. 또 시장 이야기할 때 스페이스X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라는 이 거대 IPO가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스페이스X가 역사상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뭐 성공적인 기업 공개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 대형 그 IPO가 두 차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X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있을 대형 IPO까지도 생각하는 그럼 투자자들 수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이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750억 달러의 공모 금액과 공모 가격 기준으로 1조 7,70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첫날 종가 기준 시총이 지금 2조 1,000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나스닥 시총의 약 4.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고요. 또 상장 이전 스페이스X용 편입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장 전부터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향후 일정 보시면 스페이스X 시총 기준으로 MSCI 지수의 6월 하순에 지금 편입될 예정이고요. 또 나스닥 100 지수의 7월에 편입될 예정인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수 추정형 패시브 매수세가 여기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또 다른 영향을 분명히 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른 초대형 IPO 후보인 엔트로픽이 6월 초에 이제 상장 서류 제출 완료했고 빠르면 10월에 상장 예정인데 현재 기업 가치만 따져도 지금 9,650억 달러로 상장 시기 가치는 1조 달러를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가 6월 8일 상장 서류 제출을 완료했는데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는 대략 한 8천억 달러 수준인데 상장 시기에는 한 1조 달러 시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기업 합산 시총이 지금 4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시총의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실제로 엔트로픽과 오픈AI가 연달아 상장할 경우에는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투자 대상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들 세 메가테크 기업이 시장의 자금을 통째로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매크로 지표 관련한 세심한 관찰과 함께 거대 기업 공개 전후 시장 변동성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정확한 기업 가치를 한정하기에는 좀 너무 초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주가 흐름도 조금은 더 관찰하신 이후에 어떤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거대 IPO였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좀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이제 물량 확보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것이 뭐 정확한 기사만 볼 때는 이게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이게 주관사들의 고유 권한으로서 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배정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있었는지에서는 좀 추후에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스페이스X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초반에 IPO 시기에 급등했지만 이게 또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향후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붉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멸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일단 시장에서 뭐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좋아 보이신다면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IPO 초기에 어떤 반짝 현상이 스페이스X에도 적용된다 그런다면 아직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 보는데 아직은 스페이스X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실적 전망이 아직은 확실하게 뭐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실적 갖고는 스페이스X의 주가를 논하기 좀 이른 시점이다. 만일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되는 것처럼 테슬라와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나타낸다는 그런 재료가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그런 재료로서 반등이라든지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장 좀 이슈를 짚고 왔고요. 지난주 증시 리뷰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또 한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올랐고요. 코스피는 8,100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3%대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스닥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 있었다라고 네. 보는데 일단 뭐 수급, 외국인 수급도 그랬고 기관 수급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이 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전약 후강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2.7% 상승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가 사실 주 후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매크로 변수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까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이제 80달러대 초반,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도 4.5% 아래로 지금 하락했는데 증시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 보시면 일단 주 초반에는 미국 고용지표 쇼크로 급락을 한 상황에서 6월 10일까지의 어떤 국내 수출 지표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좀 반등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헤드라인 PPI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코어 PPI는 예상을 좀 하향에 따라서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 후반부에 잘 아시는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MOU가 주말까지 뭐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크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것도 시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또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천당과 지옥 뭐 이렇게 이것을 수차례 오고 갔는데 사실 절대 지수는 코스피는 0.5% 하락밖에 안 했지만 한 주 동안 양시장을 합쳐서 와. 서킷 프로가 2회 그리고 사이드카가 7회 발동했는데 특히 사이드카가 양시장 합쳐서 한 주 내내 나온 적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보유 관점에서 이 접근이 되게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그렇죠. 어렵죠. 보고 수밖에 없고요. 또 주요 정책 이슈들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로 중앙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연율로 2.25%가 되었는데요.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향후 주요국 금리 인상에 좀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6천억을 순매도했고 했는데 근데 절대적인 금액은 상대적으로 뭐 지지난주나 뭐 지난주에 비해서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700억 순매수로 2주 연속으로 대량의 순매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코스 상승 업종에도 좀 변화가 간짐되었는데 의료 정밀이 14%, 건설 10.8%, 섬유복이 한 8.5% 상승했는데 소외 업종의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락 업종에는 운수장비, 증권, 보험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코스닥과 어떤 코스닥 강세, 그다음에 코스피 소외 업종으로의 관심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는 게 조금 네. 충격적인데요. 네, 네. 사실 말씀처럼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 발동되는 거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였던 게 또 다른 좀 특이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가 뭐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코스피 반도체가 너무 상승함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 팔고 코스피로 이동을 했었던데 근데 이제 반대가 쓰는 재료가 나오자 수급 공백이 있는 코스닥이 적은 매수도 크지 않은 매수세도 더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반등의 재료를 제공한 것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 주도의 대규모 쇼커버링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코스닥에서 기관이 1조 2,800억 순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5,700억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는 공매도를 쇼커버링하는 물량이 많이 물량이었다.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5월 말에 지금 출시되어서 완판된 6천억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지난주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펀드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공모 운용사 및 자펀드별로 자금 배정과 위탁 운용 절차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량한 소부장과 바이오 종목에 대한 선침의 심리가 자극되었을 것으로 지난주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자들과도 얘기해보면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당분간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시행을 앞둔 코스닥 시장의 세그멘트 개편, 다시 말해 프리미엄 승강제 도입과 부실기업 퇴출 강화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좀 회복될 것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대형주 위주로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의 수급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민성장펀드가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기술 특례 상장사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로도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수급 개선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규 매수도 고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이후에 지금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니노공업, HPSP, 알테오젠, 로보티즈, 테크윙, 서진시스템이고요. 또 외국인 수급 개선은 지난주 보시면 바이오 종목에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6월 달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일정이 조금 중요한 일정이 좀 많은데 네. 그중에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이 결정되는 회의가 있다는 네. 점, 그다음에 이제 FOMC 결과와 점도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 또 19일에는 중국 중화권 중시는 단오절,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을 한다라는 점인데, 근데 증시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주는 주 초반에 좀 반등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 후반부에는 일정상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좀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른 금리 방향성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이에 따라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긴 하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순매도 금액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여전히 변동성 확대를 고려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상승 시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이익일 하락 시 재매수하는 단기적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종목 선정은 2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중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증권주 위주의 저점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